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제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회계사님,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 집 상속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상속이 아니라 그 뭐죠? 증여요? 네, 맞습니다. 증여.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의미만 생각하면 상속이랑 증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시는 게 그만큼 용어가 낯설고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오늘은 증여와 상속,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부모님의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죠.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의사로 자녀한테 주는 거고요. 상속은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상속은 계획할 수는 없어요. 상속은 미리 유언장 같은 걸 준비해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절차도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겠죠? 법무사를 불러서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등기가 접수되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권리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개월 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돼요. 이러면 증여 절차는 끝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반면 상속은 과정이 되게 많아요. 우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부터 하셔야겠죠? 그리고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센터 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시청을 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다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 자녀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민법상 법정 지분율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의 법정 지분이 1.5고요. 자녀들이 1입니다. 그래서 1.5 대 1 비율로 나누시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정 지분율이고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재산을 다 어머님한테 주겠다, 혹은 첫째는 많이 받았으니까 다 둘째에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협의하셔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개월 내에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도 반드시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지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는 사전적이고 상속은 사후적이에요. 실무적으로도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회계사님, 그러면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가 유리해요?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통상 세금만 보면 증여재산 공제보다 상속재산 공제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산이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과세 방식이 다르거든요.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해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고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고 이걸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10억을 증여를 해요. 그러면 증여세는 첫째는 10억에 대한 증여세 내시고 둘째도 자기가 받은 10억에 대한 증여세 내시면 끝이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받는다. 그러면 아버님이 가진 자산은 20억이지만 이거를 10억 나눠 가진다고 해도 세금이 10억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0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만큼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10명, 20명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 받든 세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배우자 공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긴 해요. 또 다른 차이점은 증여세는 아까 형이 10억, 동생이 10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각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 같은 경우는 20억을 형 10억, 동생 10억 받아도 형이 이 상속세 전체를 다 내도 동생한테 증여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형이 안 내도 동생이 다 내야 되고 동생이 안 내도 이 세금을 형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자산은 자녀들한테 주고 현금이나 예금은 어머니가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가 받은 현금으로 이 상속세를 다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동산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세금은 어머님이 다 부담을 했으니까 어머님의 자산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무사님,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증여해야 돼요? 상속해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의 순자산이 30억이 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이거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나아요. 첫 번째,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나중에 시세가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
그런 것들은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입지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완공되면 금액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 빨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증여하면 10억인데 나중에는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억이 30억이 되면 이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지금은 10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기준으로 자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하시고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하시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그래서 부모님의 전체 자산을 더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부모님이 10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 물건은 점점 시세가 올라가잖아요. 돌아가셨을 당시에 이 시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증여했을 때 7년 전에 증여했을 때 이 금액으로 상속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다주택인 경우입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24년, 25년에 수도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무조건 많이 오를 거거든요. 내년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남한테 팔지를 못해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계속 가지고 가려니까 부모님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어. 그래서 정기적인 수입이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계속 가져가는 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부모님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팔면 이 양도세는 중과세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중과세는 없어요. 양도세가 부담이 되면 증여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의외로 형제들 간에 남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째는 멀리 살거나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둘째나 셋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재산을 똑같이 받으면 아무래도 모시고 산 자녀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민법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하거든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서운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직계들, 형제 간이나 남매 간에 이 직계들 간에는 크게 분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배우자들이 끼면 아니 자기 아주버님은 부모님이 유학도 다 보내주셨다며 자기가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부모님이 동생은 결혼할 때 집 사줬다며 그럼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는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게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증여하셔서 정리를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상속받는 거와 비교해서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오히려 자녀 간의 분쟁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녀한테 너무 몰아주시면 부모님 생전에는 괜찮겠지만 부모님 사후에는 형제들 간에 틀어져서 안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실 때는 현명하게 잘 나눠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증여냐 상속이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이 좋을 수 있지만 상속은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는 상속에 비해서 세금은 좀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가 상속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홍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